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전대 구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2030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또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누가 제대로 여당 대표로서 견인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포함해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정례조사한 결과 한번 볼까요?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민석 27.4%, 정청래 21.5%, 오차 범위의 접전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9.8%고요. 그런데 제가 이건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 구분 없이 이야기하는 전국민 여론조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47.9%, 정청래 21.7%, 송영길 1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망까지 좀 이야기를 듣고 좀 세세하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흐름. 이미 대세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이미 탄력이 좀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의 흐름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대부분 다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아주 멀찍이 이제 2등 후보를 따돌리는 그런 결과가 낳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의 전략은, 만약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까지 하셨으니까 자신을 가장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 측을 더 앞장서서 때려준다라고 하면, 본인이 어쨌든 이제 포지션 자체가 이미 앞서서 공격적인 후보가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은 좀 중도화처럼 포지셔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민주당 내의 지지층을 좀 더 넓게 포섭할 수 있는 1등 후보가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송영길 후보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제 어제 출마 선언하는 것도 제가 봤고, 예. 내용을 보건대 상당히 뭔가 정책적으로 좀 그랜드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평화, 세계, 외교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화를 얘기하거나 외교를 언급하는 부분이, 사실 출마 선언이 당권 주자가 아니라 진짜 외교부 장관 하고 싶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제가 이게 저만의 생각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레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경쟁력은 외교 정책이나 이쪽 파트가 있지만,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 쪽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한다면 나도 역반응할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 그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위기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끝까지 안 해주시네요. 그냥 가만히 어떤 거죠? 위기는 그거 2030들 제가 함께 이제 2030이 없으면 2030년도 없습니다. 위기는 아닌 밖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김민석 후보는 뭔가 순탄하게 중도 포지션으로 1위 주자를 굳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영신 평론가가 네. 송영길 의원 그 성대모사 하시는 순간 동접 3천 돌파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030들과 제가 함께 민주당을 바꿔내겠습니다. 이 한겨레 브리핑에 들어오는 놈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고 있는데 제가 물병을 확 던져버리는 마음으로 제가 제발 좋아요도 눌러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금이 환영한 것처럼 우리 하어영의 이 뉴스 브리핑도 정말 이 한겨레 시대에 정말 금이 환영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클로드도 이렇게 업데이트 되잖아요. 우리 박영식 앵커님의 이 성대모사도 서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맥이 끊어지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맥으로 굉장히 그 서사가 예. 탑재가 그래서 돼서 제가 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인규 아니 변호사님? 근데 저는 예. 뭐 제가 좀 섣부르게 말씀한다라고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론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왜 끝났냐? 지금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초반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 기세가 무섭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 기세를 꺾으려면 2등 후보인 정청래 후보가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한 방은 어떤 아젠다 세팅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의 운동장에 와가지고 싸움을 붙는 이런 공격적인 능력이 지금 필요한데 정청래 대표가 아이템을 다 이미 소진해버렸어요. 보안수사권, 예. 1인 1표, 합당, 뭐 사통 통합, 적자 논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번번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나는 네거티브 안 할게. 근데 측근들이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그 감기약. 성분을 조사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병태 부위원장 물러났는데 또 물러나려고 재차 또 촉구를 한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일이 김민석- 있었죠. 그것도 좀 굉장히 최민희 의원 예. 사건이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뭐 언제 뭐 했고 이 과거 파묘식으로 계속 가니까 이게 네. 전형적인 평택을 선거 모델이거든요. 그럼 평택을 선거에서 유이동 후보 빼면 김영남 후보가 2등 했으니까 사실상 당내에서는 1등 한 거 아닙니까? 예. 조 후보가 그럼 2등 한 거고 그 진영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국면은 뭐냐 2등과 3등의 실버 크로스죠. 이제는 전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 잡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버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1등 김민석, 2등 송영길로 이제 재편이 될 텐데 네. 그때부터 이제 두 후보가 민주당을 재건축으로 갈 거냐 재개발로 갈 거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이제 뭐 청년 문제나 2030 저는 이제 부분화 주변화 시키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정치권에 있어서의 특정 세대가 과다대표되는 부분 그러니까 세대 불균형의 문제를 갖다가 토론을 해야 되고 네. 이번에도 올림픽공원에서 내 선거권이 침해됐을 때 많은 분들이 분노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정의 이슈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또 예. 정치 신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실효적인 안을 갖고 나오느냐 전 이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아마 1등 2등 후보가 상당히 생산적인 경쟁을 하고 민주당의 실용과 포용과 효용이라는 3용 노선이 예. 어떤 방법론을 구체화해서 이재명 정부를 더 잘 뒷받침할 것이냐 전 요 논의로 이제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이 정청래 대표가 참 죄송합니다만 아이템을 조기에 다 소진하셔가지고 아마 신상품 개발이 쉽진 않아 보인다 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방금 이 아이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팅창에는 전 의원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광욱 전 의원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네요. 어제 뭐 이벤트가 발언이 나와가지고. 어제 이벤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전당대회 이슈로 부상을 할 것으로 됐다가 지금은 전면 폐지로 뭐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에 상정이 됐고요. 뭐 장유기 사건을 계기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원래부터도 좀 신중론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필요한 거 아니냐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도 궁금한데 어제 최광욱 의원 발언은 좀 그 얘기부터 지금 왜냐하면 채팅창에 그 얘기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비법조인이자 네. 이 보안수사권 존치론자와 그것이 일부 존치든 그냥 현행 유지든 보안수사권 폐지론자와 들 간의 어떤 갈등과 그런 시기가 작년 9월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마다 소통과 토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비법조인 박영식이 보기에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하고 나서 국회에 이제 공을 넘긴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지금 당장 폐지, 전면 폐지론자 분들께서 당연히 대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근데 그랬죠. 네, 근데 그런 분위기였고, 언론 대다수를 보더라도
대안이 미비하다, 대안이 없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만 있고 국회 쪽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실제 마련해주고 있는가? 저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매불쇼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중에 한 명인 예. 그야말로 네임드 최강욱 변호사께서 검찰이 언론에 제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마치 대안이라는 듯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가 그게 보안수사권- 맞다면. 예, 예. 너무 무책임하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지금은 언론 제보를 못 하나요? 아니 이게 대안이 될 수 없는 얘기를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그냥 늘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진행을 하셨던 최욱 MC님마저 약간 좀 더듬거리시면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를 염원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권리당원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시청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여가지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같이 나왔던 노정면 의원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방식 자체가 존치가 절대선이고 예. 폐지가 절대선이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의견들을 아예 듣지 않고 악마화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논의로 빠졌거든요. 그것도 좀 어설픈 중립처럼 보여요. 지금 시기에. 아니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 올려가지고 여당은 폐지를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안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은. 예. 이 지금 장윤기 사건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인데 예. 이게 뭐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비법조인들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예. 저는 이 사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예. 어제 그 질문이 나온 맥락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정치권 일각에서 뭐 김용민, 박은정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올라도 예, 갔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최욱 씨도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최강욱 의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되면 대안이 없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대안 없습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장윤기 사건을 예시를 들어서 어떤 뭐 성범죄 관련된 어떤 뭐 살인 사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 검찰 입장에서 예.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암장하면 언론에 알리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비판을 넘어서 이제 거의 희화화까지 지금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이분들이 항상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늘 재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언론을 활용하라. 근데 그 언론은 왜 또 재래식 언론을 또 갖다 씁니까? 그럼 그때는 또 믿을만해서 재래식 언론을 철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개혁이 두 축인데요. 하나는 정치검찰 해체고요. 예.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예. 정치검찰 해체는 이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먼저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했고 이제는 별건도 개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건 진행되던 수사인데 검사가 넘겨받았어요. 근데 이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 가 있는 거예요. 내지는 수사 자체가 잘못돼 뭔가 있거든요. 은폐되어 있다. 그게 지금 장윤기 사건이 그게 예를 들어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뭐 너무 하나를 침소봉대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김창민 감독 사건을 예로 그렇죠. 들어볼게요. 예.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범인들을 다 놓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검사들이 갖고 와서 보안 수사의 형태로 검사들이 진범들을 잡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순기능은 어떻게 남길 거냐?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순기능이 없다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순기능은 있으나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면 어떤 실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마련을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어제 그 언론 활용한다라는 희한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아니 그럼 덮어놓고 폐지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경찰의 부실 수사 암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국민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거야? 누가 보장하는 거야? 네. 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제 주장은요. 대안을 마련하시고요. 대안 마련이 아직 미진하거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으면 네.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놔서 이건 수사 개시가 아닙니다. 네. 보안 수사입니다. 이거 자꾸 섞으면 안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 3년 정도는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그 안에 대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3년 뒤에 일몰 규정으로 해서 없애버리면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조치 없이 입법 기술적인 조치 없이 그냥 덮어놓고 폐지하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무 법무부 장관이 이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마련을 안 했나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그리고 마련을 했더라도 예. 민변에 있는 변호사들 뭐 신인규를 설득 못하는 건 괜찮아요. 예. 민변에 있는 변호사들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걸 다 여론조사가 무시하고 있었죠. 그냥 예. 간다면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 잘못됐을 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또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 법으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예. 김용민법이나 박은정법으로 이름 꼭 붙이세요. 그 안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부를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남겨놔야지 왜 갑자기 일은 사고든 자기들이 다치고 문제 제기되는 것도 듣지도 않고 수기도 하지 않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인제 와서 법은 통과시키고 사고는 다치는데 법명은 이재명 대통령 법으로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매우 위험하다. 아, 우리 좀 하영 우리 네. 앵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으면서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또 한 말씀을 더 하면 더 하시죠, 너무 오늘. 길어질 아유, 것 괜찮습니다. 같아서. 하시죠, 저도 예. 괜찮아요. 아니 저는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 없이 오히려 지연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어서 그동안 이 어떤 보안사건 폐지를 질질 끌어왔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진짜 이 뉴미디어 기득권이에요. 예. 9월부터 그래 왔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뭐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당장 바로 폐지 막 이런 걸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 보안수사권을 순수하게 나는 정치 검찰이 싫다 보니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원칙론을 갖고 계신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비법조인들. 근데 대안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언론 아니, 제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법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기 정도는 하라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수기 과정을 그러면 정부가 지연시켰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은 국회는 그럼 뭘 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근데 민주당도 이대로 우 끌려가가지고 그냥 입법 개정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누구의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예. 김어준 씨 방송을 보고 왔어요. 네네네. 일단 패널 선정부터 문제가 심각한 게 김용민, 박은정, 이지은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그렇죠. 이 주진우 기자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있구나. 지금도 장윤기 사건이 이 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드러난 거죠. 대표적으로 예. 드러난 게 이 한 사건이고 뭐 사건 얘기하려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 한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니 고작 그 한 사건 가지고서 이렇게 침소봉대를 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는 검사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안사건 뺏어가지 말라고 장윤기 사건을 확대해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넘어가서 되겠냐라는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피해자의 그 피해를 갖다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역공작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여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장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근데 사건인 그렇게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분들이 검찰 개혁에 손을 대거나 많은 목소리를 이제 과다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이든 박은정 의원이든 그분들이 멈추든가 안 예. 멈추면은 그건 당에서 멈춰 세워야 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분들에게 끌려가서 엉뚱한 제도 개혁을 해버리면요 앞으로 예.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냐를 전 이분들 책임 있게 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일개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개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국회의원이고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는 거는 이거 정말 우리 사회를 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2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저는요 6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검수완박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뭘 또 남겨놨다가 이제는 또 한동훈을 겪고 나니까 또 검찰 해체로 가고 있어요. 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들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법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되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가지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시길 바라고 거기에 더해서 또 비겁한 움직임은 지난 9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반년 넘도록 사실상 시청자와 국민들을 선동하다시피 주장하신 분들이 아무 대안이 없다라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현업을 띄고 있는 언론인 내지는 미디어 종사자들이 그 주장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확대 재생산만 시켰다면 도망가지 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금 그 보고 오신 채널처럼 오히려 이 주장을 확대 강화시키고 우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었다. 원래는 우리는 소통해가지고 수기하기 위해서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그동안 보안수사권 존치론자들도 충분한 대화의 공간을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예. 지금 계세요. 이제 목전에 왔는데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 본인들이 생각해도 지금 잘못 탑승한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비겁한 행동을 이제 그만했으면 그러니까 자,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분위기를 한번 정리하고 아니, 가겠습니다. 요 뭐냐면 댓글도-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아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전제인데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지금 보고 계시죠? 아니, 제가 어떤 요 거? 댓글만 댓글. 하나 예. 공공님께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임규야, 말씀드립니다. 네가 한번 표적 수사를 당해보면 찍소리 못할 거다. 지금 요 말씀하시는데 예, 이게 예. 타당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검찰 없애기 위해서 검찰 기능을 반으로 쪼갰고 예.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의 직접 수사 개시 기능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피해자 구제를 얘기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어디까지 남길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정치 검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의 평면을 계속 뒤섞어가지고 결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못 만들게 지금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 그때 가서의 피해자들의 울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검사 부분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을 감히 끊고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채팅창을 같이 보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그게 지금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게 지금 아니죠. 아닙니다. 반대로 또 매도를 하시니까.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오해 없으시기 예, 바랍니다. 슈퍼챗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성종성님이 5만 원 보내주시면서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의 목적은 민생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늘 북날라 뽕따님이 또 들어와 주셨네요. 북날라 뽕따님이 보내주신 내용 간단하게 조금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제가 좀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켓몬 마스터님이 15,000원 보내주시면서 하호영 기자님 제 라임이 그리우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어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적응은 좀 잘 안 됩니다만 감사드립니다. 저희 근데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건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우리 하 기자님이 힘들어해 주신 진행 어려우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아이템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하 기자님 힘내시라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진짜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그 좋아요 한 아이템들이 번씩. 몇 개가 더 남았는데 지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다음 일정 있으시죠? 아니, 조금 더 해도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선호 투표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오늘 결정이 날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대신에 도입하기로 한 게 선호 투표제입니다. 이 선호 투표제는 말하자면 1, 2, 3등 후보를 결정을 할 때 1, 2, 3등이 출마를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1, 2, 3등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A, B, C 후보가 등장을 했을 때 일단 결선 투표를 하면 A, B 진출을 한 상황에서 한 번 더 하잖아요. 1, 그것이 2등만. 1, 2등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A, B, C를 선호 투표를 1, 2, 3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선호를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3등을 탈락을 시키고 3등이 받은 자신의 투표 말고 두 번째 선호를 얹어주는 1번이나 거죠. 2번에 엎어주는 거죠. 맞아요. 자, 이 선호투표제 가지고 갑자기 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를 애초에는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받아들였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 포함해서요.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당 경험이 있으니까 예, 원래 예. 당원 당규라는 건요 똑부러지게 안 해놔요. 다 융통성 있게 해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준위가 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당원 당규를 무슨 형법 구성 요건 해석하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뭐 조승래 의원부터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들여다는 보는 건데 원래 당원 당규는 엄격하게 규정해 놓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근데 아니- 원래 예. 룰 가지고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큰 틀에서 그 룰 안에서 할 수 있으면은 전준위가 결정하는 대로 하고 각 후보들이 수용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이거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결선 투표 안에 선호 투표자가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이게 불명확하니까 당원 당규를 바꿉시다. 막 이렇게까지 이 제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걸 지금 밀어붙이긴 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아니 선호 투표제를 하나 결선 투표제를 하나 별로 결과 대세에는 지장은 없고 오히려 선호 투표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효율적이고 빠르죠. 그렇죠. 근데 결선 투표제는 또 일주일을 더 가야 되니까 네. 이 혼란 상황이 일주일 더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효율성으로 갈 것이냐 내지는 뭐 결선 투표 원칙론으로 갈 것이냐 논란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빠르게 정리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전 전준위에서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전 결선 투표로 가서 해도 큰 무리는 큰 무리는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주일 더 지연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나름의 비효율 그건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저도 이거 사실 예. 대세에 대세는 지장 전혀 없어요. 지장 없고요.
하 기자님이 잘 설명 주신 것처럼 결선 투표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것뿐이에요. 괜찮던데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저도 선호투표제 나쁘지 않다고 이미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행이 됐었죠. 예, 예. 의장선거 때. 의장선거 때.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일단은 도입을 시키려고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굳이 논란 삼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전준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이 전당대회 일정 잡는 과정에서 사실 일부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괜히 그 전준위에 대한 공정성 시비 붙이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라고 순응해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틀 있다가 갑자기 선호투표제와 관련돼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치인들의 모순적인 태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사실 대세에 큰 지장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 비용인데 그. 예. 지금 마치기 전에 제작진이 딱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사실 윤석열의 상고심 선거, 계엄 선거 내란의 583일 만인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본류는 따로 있습니다. 내란죄 관련돼서 내란 혐의에 관련된 선고에 대해서는 본류는 따로 있는데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입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법조인한테 드리는 게 맞죠. 제가 뭘 그래도 방윤식 평론가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당연히 이미 1심, 2심 하급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로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대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형을 더 높이 하거나 뭐 낮게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한다라는 선고로 나올 것 같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첫 대법 선고잖아요. 첫 대법 선고입니다. 첫 대법 선고이기 때문에 오늘 생중계됩니다. 예, 생중계가 되고 대법 선고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씨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 이후에 이어질 또 다른 판결들의 확정 판결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첫 역사적 분기점을 국민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해 주시고 요즘은 너무 사건들이 많고 너무 맞습니다. 이슈들이 많기 예.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김태효 씨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법 선고와 관련해서 집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내란의 밤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신윤규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저도 이게 마무리할까요? 체포방해라는 게 당시에 윤석열이 그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맞습니다. 한 부분도 예. 있고 또 국회의원들 가서 현장에서 방해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내란과 관련된 첫 사건으로 선고되는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도 뭐 수사 절차가 문제니 뭐니 시비 많이 걸었거든요. 이걸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예. 공식적으로 사법부가 도장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이 응원봉으로 시작을 해서 국회를 거쳐서 헌재를 거쳤고 이제 대법원까지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적으로 내란을 진압에 이제 성공하는 그 첫 관문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저는 더 우리가 빛이 날 수 있는 네. 전 그런 여건 속에서는 이 판단이 전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뭐 역시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끼리 깔끔한 가장 깔끔한 뷰리핑이죠. 5분이 또 지나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음 일정 늦지 않으시게 제가 딱 시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